종목들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가을 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단어가 딱 생각났을 때 맞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방향, 투자성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올해가 이제 9월달 이제 중반 넘어가는데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에요. 그럼 추석 다 끝나면 벌써 10월 중반이에요. 그럼 연말 준비해야 돼. 연말 준비해야 되니까 그죠? 벌써부터 이제 한 해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가끔 상 나오면은 가을 안 타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니 해도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뭐니 해도 좋은 게 하나 있지. 머니가 좋다.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머니도 좋지. 근데 머니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양봉이잖아. 양봉. 양봉만 나오면 그냥 엄청 좋아하는 겨. 맞죠? 자, 그러면 시황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 차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준비되신 분들은 전부 다 큐부터 갑니다. 자, 오늘 늦게 오신 분들까지 유자차 드시고 출발합니다. 자, 일단 시황 부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부분들을 좀 봅니다. 보는 부분인데 왜냐?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부분이 위치를 잘 지켜줘야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세는 상당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맞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이제 추세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와 있던 어떤 내용적인 면도 봐야 됩니다. 요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된 내용들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됩니까? 북한도 그냥 북한이 아니잖아. 그죠? 미사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핵실험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아주 그냥 로켓포가 그냥 멋있게 그냥 불길을 팍 뿜으면서 그냥 날아가죠. 찔리면 아플 것 같아. 맞죠? X가 찔리면 엄청 아플 것 같아.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뉴스가 계속되면서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던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악재 부분들은 뭐 꾸준하게 계속 나왔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2월달, 3월달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2월달, 3월달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까? 이거는 알고 가야지. 한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형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탄핵 부분들이죠. 북한이고 뭐시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꼴이 말이 아닌데 경제적 부분도 기대가 없고 맞죠? 또 정부에 대한 것들도 기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또 촛불도 들고 또 악재 부분도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여기서는 정권 교체라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에서 아무래도 하나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4월달 5월달 우리나라가 힘든 국면에서 또 북한에 대한 미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흔들렸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죠.
참 좋은 자리지. 결국 여기서 떨게 만들어놔야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매수가 들으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무엇을 만들어내요? 상승 랠리, 추세.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뭐가 나온다?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맞죠? 이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추세가 나오면서 하나씩 기대감을 만들게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것들이 2400포인트, 2500포인트 간다, 2700, 3000포인트 간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여름장 7월달, 8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들이 요 근래는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과 핵실험 부분들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달 안에 연이어 수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자리 어떻게 보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악재 부분들은 맨날 바닥을 잡을 때 악재 부분들은 항상 같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 잡는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바닥을 계속 잡아 볼까요? 여기도 바닥 부분에서 잡아나갈 때 북한 나왔죠? 여기도 나왔고 여긴 또 트럼프고요. 여긴 브렉시트고요. 여기도 미사일이고요. 여기도 미사일이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닥을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악재와 같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재가 동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악재가 동반이 되면 시장에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악재 쏟아지면 이거 알아야지. 악재가 쏟아지면 일단 첫 번째 내 매임이 아프는 거지. 내 매임이 아파요. 내려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맞죠? 첫 번째 뭐야? 두려워? 아니 바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뭔가 쉐한 것이 버런 칼날이 그냥 지나가잖아. 그냥 아 썩을 하면서 지나가죠. 막 솔직해요. 맞죠? 이거는 저도 느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리딩하면서 느껴요. 아이고 오늘 또 우리 가족분들 그냥 핵 쏜다니까 또 난리나해. 아이고 죽겠네. 맞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매가 일어나죠. 왜? 내 마음이 아프고 두려우니까 투매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아프고 두렵다. 그랬으니까 두렵고 투매가 나온다. 두렵다. 그다음에 투매가 나온다. 손절을 한다. 손절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진단 들어온다. 진단 들어온다. 아주 정답이네요. 빅트리아님 밖에서 완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다 잘 알다? 진단 들어오죠. 악재가 쏟아지면 그래요. 악재가 쏟아지면 첫 번째 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두렵고 투매가 나오죠. 누군가는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도 들어오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리들이 이런 바닥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바닥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장에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악재가 쏟아지면 당연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마음도 조금은 이겨낼 수 있겠죠. 링에 올라가는 선수가 권투를 이제 막 1개월 배웠어요. 근데 링에 올라갔어. 근데 상대편 선수가 최소한 5년 이상씩 권투를 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두렵죠. 나는 조금밖에 안 배웠고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파워도 셀 거 아니에요. 두렵죠. 처음 시장에 악재를 맞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라이트를 때릴까? 레프트를 때릴까? 아, 죽겠네. 복부를 막아야 되나? 얼굴을 막아야 되나? 벌써부터 막는 것만 생각하죠. 맞죠? 어떻게 하면은 때려 나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그러한 악재가 쏟아지면 두려움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링호에 올라가는 좀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번에 내가 이 링에 올라갔을 때는 맨날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 링에서 지나가 보니까 꼭 죽을 것 같은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살아났네? 지수도 살아나고 종목도 살아나고 많이 빠졌던 계좌들도 살아나더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도 링에 올라가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기서는 전략을 다시 짜는 거지. 여기서는 힘들고 두렵지만 주먹이라도 한번 뻗어보자. 팔을 한번 뻗어보자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두렵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대 맞으면 손절하겠죠. 한 대 맞으면 넉다운 되는 거지. 나 링 안 할래요. 링 안 할래. 코치님! 수건 던져주세요. 수건. 아주 그냥 수건 달라달라. 자꾸 눈빛 보내는 거죠. 상대방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코치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건 던지라고. 이러한 거잖아요. 골치 아픈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마음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맵짓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있는 부분들은 링에 올라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올라가서 팔이라 뻗든지 뭘 했든지 해야 될 부분이죠. 어때? 비유가 조금 비슷하나요?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빨강 수건 피 닦으라는 거지. 많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거, 야, 피 닦고 해. 포기는 없어. 포기는 없다는 거지.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1년 미만이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증가했던 부분은 사실상 요 라인에서 이제 많이 됐죠. 그럼 그분들은 악재 부분을 맞으면서 이제 맷집을 키워 나가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느 국면에서 또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지금이 딱 그 시점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전기전자의 부분들, 삼성전자가 아주 오랜 시간에 맷집자였죠. 최강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악재가 쏟아지면 힘에 부칩니다. 힘에 부치면서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의 한 일부분을 잘 이제 끌어가는 거죠. 선도주 부분들 먼저 끌어주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 근래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어느 국면들이 있을까요? 전기전자도 이쁘지만 전기전자 못지않게 요 근래 들어와서 업종에 대한 추세 부분들이 재밌는 부분이 있죠. 반도체보다는 더 센 게 있지. 철강, 화학주들이 뭐라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드린 거야. 그렇지. 아, 국가대표님이 역시나 경험 있잖아. 플러스 5점 갑니다. 놀랐어. 항상 주식시장은 스릴이 있는겨. 아유, 어떡하지? 아유, 방송 또 멈추면 안 되는잖아, 지금. 2차 전지잖아,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들이 요 근래에 전기전자보다 더 싸잖아요. 맞죠? 네. 삼성전자도 잘하지만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 잘하잖아요. 어떤 종목 잘해요? 그렇지. SDI 잘하잖아요. SDI도 지금 다 넘어갔네? 대형주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LG전자. LG화학이죠. LG전자가 LG화학 부분도 잘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주도 있어요. 우선주도 같이 가. 이런 섹터들이 꾸준하게 올라간다. 진상이었지. 진상이었죠. 화학 저기 뭐야 디 SDI 부분들이 진상이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대한 진상들이 이번 장에는 뭐가 된다 했어요. 이번 장에 뭐가 된다? 진상에서 추세가 바뀌면 주도주가 된다는 거. 선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삼성전기 뭐 누가 인정해줬어요? SDI보다 이게 더 세요 근데. 그렇죠? 각도 나왔잖아 그냥. 이번에 우리가 삼성전기 우선주를 하면서 사실상 앞에서는 고통도 받았지만 우리가 새롭게 가면서 또 이 과정들을 또 끌어나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나오죠. 또 나오니까 이 앞전에서 또 물량을 또 사나갔어요. 삼성전기도 개인 투자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면 고생 엄청나게 했거든 과거에. 삼성전기 고생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동네 부장님도 삼성전기로 고생했지. SDI도. 고생 많이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우리 고참님 중에 최고참이에요. 살아 계시잖아 이거. 진짜 미운 놈, 손 안 나가는 놈인데 계속 그냥 밀었잖아 그냥. 사요 괜찮아. 아이고. 나중에는 그 계좌 부분들 보여주면서 박수도 받아야죠. 앞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포기했어.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돈이 다 떨어졌든지.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살아남는다고? No. 뭐를 질러도 질러가지고 박살났어. 다행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여기서 현대기아차 질렀다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항상 이쁠 때 질르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이 시장을 꾸준하게 대형주들이 이끌어줬고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중소형 부분이죠. 중소형주 랠리 부분들. 중소형주가 요 근래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하나씩 시장에서 반영됩니다. 반영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중소형주 랠리.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GIP 부분. 중국에 대한 사드에 대한 것들 최악의 업종들이 있죠. 최악의 업종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GIP예요. 오늘도 GIP. GIP는 앞에서 뭐 소개도 다 했던 부분이니까 맞죠? 예. 사실상 여기서는 GIP도 중국에 대한 사드 부분이 많이 조정받았죠. 오랜 시간도 조정 엄청나게 받았고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오랫동안 시장이 있기가 참 어려운 국면이죠.
그런 국면인데 이번에는 사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이나 순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수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맞죠? 어떤 부분이 많이 충족을 해야 될까요? 충족해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 수익을 내기 위한 충족한 조건들. 매출. 좋습니다. 매출. 그 다음에 이익 부분들 매출. 실적, 거래량, 추세. 예. 아주 그냥 미심님은 다 외웠네. 예. 우리 맨날 그냥 그 얘기하면서 얘기 진행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JYP 부분들은 일단 박진영 씨가 대주주로 있고요. 아직까지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트와이스라는 그 걸그룹과 그 다음에 뭐 갓세븐도 있고 뭐 여러 개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일본 진출. 아직까지 중국은 지금은 못 가니까 일본에 진출이 되면서 이제 수입 부분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이나 뭐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배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중국 완전히 교류가 차단돼 버렸죠. 차단된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매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ROE 부분도 마찬가지. 중국의 사드 때문에 북한 뉴스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ROE 이번에 36 나버렸어. 장사 잘했슈 못했슈. 잘했슈 1번 못했슈 2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받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는 5,400원부터 매수해 나갔어요. 5,400원. 그죠? 무료 추천주,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7,000원에서도 우리가 샀다고 공개했던 다 했던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번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이제 증가해서 끌고 간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올라간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까라는 전략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워버리면 얘는 맨날 그냥 만년 조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 이거죠.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똑같은 맨날 그 자리에요 그냥. 저 사람 한 손에 여기 마을로 봤어? 똑같은 맨날 그 자리인데? 그러네. 우리 수지씨가 한몫했네. 루비콘님 맞아요. 우리 수지씨. 강수지씨 아닙니다. 강씨는 아니에요. 강씨는 아닙니다. 이 수지야. 강수지씨는 옛날 사람이죠. 수지씨가 한몫했죠. 매출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이 기업도 하나의 트렌드 부분입니다. 일본, 중국이 안 된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미국 시장도 공략한다는 거죠. 그런 변화예요. 약간의 박지영 씨가 그런 드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맞죠? 근데 사업 부분에서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맞으면 수익 부분에 대한 전환이 되고 있다. 얘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의 YG나 SM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층 부분들이. 맞죠? 그리고 똑같은 기업을 하는 부분이지만 매출과 수익 면에서 상당히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실적으로 받침으로 해서 지금 중소형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잖아. 2차 전지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죠? 지난번에 수소차 관련해서 종목 하나 언급드렸는데 한번 그 종목이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오늘 이제 키워가면 될 것이고 그게 GMB 코리아지. 오케이. GMB 코리아 오늘도 나왔어요. 요 라인에서 상당히 먹고 싶었어요. 맨날 질문 왔어. 요거 때리면 안 될까요? 때리면 안 될까요? 안 때렸어. 그냥 받아 그랬어요, 그냥. 왜냐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큰 버블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과 하락을 꾸준하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가 진행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진행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단 뉴스 부분 본다면 현대 수소 전기차 부분들에 대한 수주 그런 것들이 개발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사화가 돼서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죠. 근데 보통 이 투자자들이 어디서 투자해요? 여기서 투자해버린다고. 여기서 투자해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투자해요? 우리는 어디서 투자해? 바닥에서 올 3월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모아서 진행을 했다. 계속 진행했는 거예요. 가치 부분들을 믿어라. 근데 3, 4월달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탄핵 부분이었죠. 탄핵 부분인데 뭘 믿고 투자를 했을까요? 시장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4월달, 5월달에 또 북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지. 아이고 답답해요. 짜증나요. 그래도 보유하세요.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중소형 레인지 나와요. 첫 번째 대형주의 부분들 나왔다 했죠. 그 다음에 대형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형주 나온다 했어. 기억나시면 7번. 소형주 랠리 나온다 했어요. 대형주와 연결해 있는 애들. 지금 대형주 연결해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 현대기아차 이런 애들. 맞죠? 이제 삼성전자하고 연결해 있는 애들. 그런 거 애들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모작의 시기가 다시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추수할 때잖아, 이제. 이모작의 투자 관점이 하나씩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받침이 되면 간다. 그 다음에 대우품 얘기 나왔네요. 대우품도 했죠, 당연히.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게 상을 가버렸지. 맞죠? 이 상 갔어요. 오늘 장중에 상을 갔는데 상가가 계속 있다가 유지 못해서 풀려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있는 물량 한 절반 정도는 이익을 좀 취해보자 했던 부분이 요 라인이었죠. 요도 마찬가지 바다에서 샀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격대가 얼마 이상으로 사지 마라 그랬어. 미심님. 다른 것도 없어? 1700 동대무자님. 다른 분도 없나요? 부자익분도 나오셨네. 금강수님 나오셨고 1700원 1700원 이상 주지 마라. 그 밑에 것만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라 했던 부분이에요. 얘가 9월달부터 어디에 납품한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내린 사이에 다녀왔어? 9월달부터 이제 만두에 납품해요. 만두도 큰 회사잖아. 맞죠? 만두에 납품한다. 근데 그 전에 만두에 납품하기 전에 얘가 우리가 항상 분석한 부분이 있었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부분이에요. 실적 부분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의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려나가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수주의 물량도 없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없는데 신규 시설 돈을 52억씩 들이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뉴스의 부분들은 이제 6월달 나왔죠. 6월달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모아서 간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소형주들이 한번 출발이 되면 여러 간도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소형주들도 수남의 랠리가 나와요. 수남의 랠리가 나오면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 나오는 애들은 쭉 나와버리면 많은 투자자들이 따라와. 그럼 이익점 좀 취해놓고 다시 또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모작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바닥에서 있는 것도 또 나와요. 이제 1차에 있는 애들 나오고 뒷따라 나올 수 있는 것들. 1년 보유 중이에요. 아이고 9월달부터 했네. 1년이면은 고생했네요. 좋은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요거 고생해야지. 장기로 과장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자신의 기준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7월달 중반부터 갔으니까 6, 7월달. 그렇죠? 아주 싼 가격에 많이 샀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모작의 시기가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시장에 집중해야 될 때다. 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고, 맞죠? 다 녹아 있어요.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이지만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공포를 많이 줬어요. 한두 번의 미사일이 아니라 1, 2, 3로 줘버렸어.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지쳤어요. 문제는 주식 투자가 재미가 없대요. 여기서는 조금 재밌다고 했는데 3개월 조정하니까 재미없대. 특히 여름장 플러스 악재까지 같이 나오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재미없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면 1번. 미신님 정확히 기간해 아주. 야, 6월 18일 날. 예,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종목들 같이 분석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제는 좀 쭉쭉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것들이 JITP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악의 사드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은 역시나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NH투자증권도 얘기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2월달 3월달이지만 배당에 대한 역할이 부분들이 450원이나 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7,000원 아래면, 그죠? 배당이 거의 뭐 7% 넘어가죠. 7% 부분이니까 이런 관점들이 또 받침이 되는 거지. 여름장에서는 배당주 역할도 갑니다. 그게 이제 가치주의 중소형 랠리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추천유참, 롯데손해보험. 요 근래는 좀 조정받았어요. 받았던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힘이 나올 때 소형주들도 강한 힘을 끌어내고 있더라. 보유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보유가 된 것만 하더라도 박수 받아야지. 예. 아, 매도했어요? 뭐 일단 수익을 내서 매도한 거 아니야. 맞죠? 축하합니다. 박수는 1등 나가야지 뭐. 예. 맞죠? 아, 매도했으면 어떻게 이익 부분들을 챙겨놔. 챙겨놓고 다시 한 번 더 이모작에 대한 것도 노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장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얘기하려구나. 이제 요게 이제 문자 나간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봤다면 과연 그런 것들로 행동이 되었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9월 4일 날 오전은 우리 가족분들하고 전부 다 이 장중 방송을 했어요. 예, 장중 방송 했던 부분인데 그 이전에 아침에 시황 부분들 나가면서 막 북한 리스크 팍 떨어질 때였거든. 그때 악재로 저평가된 가치 종목들 1%씩 전체적으로 다 매수 진행합니다 라고 보냈던 부분이 여기 이게 언제냐? 9월 4일 오전이죠. 오전 한번 보겠습니다. 9시 30분이네 요런 거 보면 재밌다고. 진짜 실전이잖아요. 실전. 특히나 이제 온몸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여기네 여기. 무서워 그냥. 스마일리님 무서워요 아주 그냥. 금강송님은 안 무섭지.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냥 아주. 부저어머니 무서워요 아주 그냥. 빅토리아님 어디 갔어? 미신님은 이제 안 무섭다. 요즘에 미신님이 아주 그냥 서서히 주가를 올리고 있어. 서서히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30분은 어디야? 여기네. 요 라인에서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1, 2%다 사버렸어 다시. 그렇죠? 올라간 것도 있고 아직까지 옆으로 기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흐름세는 이제 소형주 부분도 가야 되죠. 힘났어요. 문자의 힘을 받고 VIP 가족분들은 문자로 힘을 받았고 그리고 무료 가족분들은 장중방송의 힘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날은 한수가 힘없이 방송하지 않잖아요. 밥을 안 먹더라도 외치고 있지.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갑시다. 맞나요? 힘 좀 받으신 분들 7번 눌러봐요.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여러분의 한수야 고맙다 땡큐하다 그 한마디 듣는 게 저는 힘이 나거든요. 단 이제 댓글에 하나라도 달리는 것이 한수의 힘이에요. 제가 뭘 얻겠어. 조금이나마 이 시간에서 같은 시간 이 공간에서 인터넷상이지만 같이 만났어요. 그럼 저는 전달해주는 사람이지만 전달받은 사람은 그냥 계속 꿀꺽꿀꺽 먹는 게 아니라 오케이 메시지라도 땡큐 주면은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은 이 시간에 그래도 값어치를 하는구나, 즉 밥값은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야 내가 가족분들한테 뭔 얘기를 했지? 이럴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너무 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은 그 시간에는 상당하게 우리가 또 소중한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밌어요. 주식 투자가 어떤 분들은 손실 난다고 해서 이번에 막 장막 떨어질 때 북한 리스크 때문에 막 떨어질 때 힘들고 막 두렵고 얼굴도 막 이렇게 변하시는 분도 있어. 막 땀 흘리면서 하면서 질문 하나 하죠. 한수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하세요. 혹시 전쟁 날까요? 혹시 전쟁 날까요? 난 또 뭐 어디 또 질렀는지 알았어. 어디 질러가지고
아 그래도 뭘 또 질러가지고 또 조정받는 또 어떻게 또 질문 받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혹시 전쟁 날까요? 이게 뭐라고 했어. 전쟁 안 나. 예. 뭐 정은이가 그 정도 깡다고 있는 것 같아? 혼자 객기 부리고 있는 거지 지금. 혹시 전쟁 날까요? 이거 묻고 있다고. 그런 거는 묻지 마요. 그만큼 전쟁 나고 두렵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질렀다는 부분이죠. 근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들. 특 1년 미만인 종목들. 1년 미만인 투자를 하신 분들. 맞죠? 전쟁 날까요? 저 환수 우리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봐야 될 게 뭐예요? 능구님 어서 와요? 한순이 얼굴 봐. 한순이 얼굴 보는겨? 한순이 목소리 들어야지. 기업을 봐야죠. 맞죠? 진짜 기업 가치가 성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가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다면은 중소형주 부분들도 이번 장에 대형주에 가려서 대형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면 거기서는 담아내죠. 그런 것들이 이제 JMB 코리아 그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어제도 또 추천했어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사 나가라. 또 삽니다. 고참인들은 바닥에 샀거든. 고참인들은 바닥에 샀지만 요 근래 늦게 오신 분들은 못 샀어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기업, 가치 기업이라면 사 나가야지. 그런 것들로 이제 받침이 된다. 그래서 이모작에 대한 소형주의 시기가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출발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돌아 나오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도 잘 담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많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링에 올라가는 복싱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죠? 네. 이제 한두 달 배워가지고 링에 올라가는 사람과 5년 동안 링에 올라가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다 틀립니다. 근데 시장은 똑같아요. 다 대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 틀리다는 거. 맞죠? 뭐 수소차의 부분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가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뭐 중소형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중소형 부분들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왔어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오면서 이제 악재도 받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2007년에 대한 부분들, 이 10년에 대한 조정들이 그죠? 10년 동안 아픔들을 지수에서 끌어냈으니까요. 이번엔 좀 힘들을 좀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시장의 상승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담아놓던 것들, 이제 문자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문자의 내용이지만은 한 구절이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 JMB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담았던 부분들이 요거는 동네부장님 거네. 계좌 한번 보면은 본 김에 아까 동네부장님 나오셨죠? 나왔던 부분인데 2016년 5월달부터 이번 5월달까지 중소형주도 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 형태들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부분들, 전기 부분들 이런 것들도 했던 부분인데 조금씩은 이제 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시간이 감으로써 변하고 있고. 오늘도 계좌 하나 왔어. 오늘도 계좌 하나 왔는데 요게 북한 리스크. 요번에 북한 리스크가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 거기서부터 꾸준하게 담아나갔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대우품 있죠. 대우품. 수익률 부분 보세요. 올라간 부분들은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JIP는 조금 늦게 담았지만 흐름세는 꾸준하게 가고 있더라. 이번 장에는 선도주 부분들을 잘 담아놔야 돼요. 우리가 매수가 되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어냅니까? 이론에 대한 부분과 행동으로서 뭘 만들어내요? 실천, 수익,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 맞나요? 맞으면 1번.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현재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장에 중소형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것보다 좀 더 많이 사야 될 것을, 맞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D 있는 것들 좀 더 옥석을 가려가지고 좀 더 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힘들이 이렇게 변하잖아. 밑에도 중소형주, 대형주도 잘하고 있지만 비중에 대한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위에 있죠. 위에서 있는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주고 종목 변화가 되니까 수익률 부분도 같이 따라가는 거지. 이번 장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해나가면 지난번 우리 고참님, 투자미리님 그분처럼 꾸준하게 이거를 월마다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시장이 뒷받침만 조금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번에 2017년 5월달 요 밑에까지는 다 탄핵 부분이고요. 맞죠? 탄핵 부분들. 5월달, 6월달 요 라인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거의 23%, 27%, 7월달도 24% 나왔네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임모작도 충분히 가능하다. 힘든 장인데도 계좌 공개하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박수 한번 쳐주고 또 함께 같이 배우는 거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북한 리스크가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도망가지 말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가치예요. 우리가 뭐 테마성을 따라가고 뭐 하진 않으니까요. 오늘 뭐 대우품 나왔다 해서 이걸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먼저 선침해하는 부분들, 미래 성장성에 대한 것들, 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번 장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가야 자신도 변하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좌, 그리고 자신의 생각, 그 자신의 생각 부분들이 계좌 부분이니까 그거를 반드시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